오늘은 당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에 자주 요리할 때 칼에 자주 찔려서 손에 피가 자주 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손에서 피가 나니까 손에 피가 자주 나는 병, 그래서 출혈병이다. 그래서 혈액을 빨리 피가 나지 않도록 응고를 하는 약을 먹거나 바르면 되겠다라고 사고를 한다면 그것은 정상인이 아니겠죠. 그러면 손에 피가 자주 나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칼에 자주 찔리지 않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운동을 자주 해서 누군가 어깨가 자주 아프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깨가 자주 아픈 것은 염증이 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플 때는 항상 진통제를 먹는 것은 맞나?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옳은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깨가 자주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을 하는 것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운동의 자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강도를 조절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설탕을 매일 먹거나 또는 아주 빈번하게 많이 먹어서 혈당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의 혈당을 올리는 그 능력을 잃게 만들어서 혈당이 안 올라가면 이것이 다 고쳐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역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설탕을 그만 먹으면 되겠죠. 어떤 것이 더 정상적인 접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방점입니다. 자,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이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져서 고혈당을 특징으로 한다. 사실 당뇨병은 소변에서 이 설탕이 포도당이 나올 정도로 아주 높은 증상이 표현될 때를 실제로는 당뇨병을 부르고 우리는 이제 사실 고혈당증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고혈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 및 증을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이 배출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고혈당이 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면 되겠죠.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는데 실제로 1형 당뇨병은 별로 우리가 만나볼 일이 없고 대부분 다 2형 당뇨병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대부분 2형 당뇨병이겠죠. 자,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영구적 손상 상태를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2형 당뇨병은 열심히 설탕을 먹어서 항상 내 혈당을 고혈당으로 유지를 해서 각종 증상이 나오게 된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 빨간색이 1형 그리고 요 파란색이 2형인데 그래프로 보게 되면 실제로 1형은 우리가 만나볼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 대부분 2형이다. 대부분 설탕을 열심히 먹어서 혈당을 올리고 그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데 1형 당뇨병도 우리가 정말 인슐린이 이제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혀 분비되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대부분 이제 어렸을 때 발견이 돼서 소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소아가 아닌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인이 됐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전혀 나오지 않다라고 진단을 받아서 인슐린의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성인이 된 오늘날도 진짜로 전혀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1형 당뇨병은 어렸을 때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표현이 어렸을 때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인슐린의 이 혈중 농도가 너무 낮다 또는 인슐린 농도가 나오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너무 낮아져 버려서 인슐린이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게 표현된다라고 할 때 1형 당뇨병이라고 진단하고 어렸을 때부터 당뇨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를 맞게 하는데 과연 어렸을 때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는 소아 당뇨병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영유아기는 넘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지금 증상이 혈당이 너무 높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실제로는 혈당 조절이 약해서 어렸을 때 약하게 태어났는데 영유아기에서 소화기로 넘어가면서 이 식단의 문제로 엄마가 너무 단 음식을 줬다거나 또는 체질 식단을 하지 않아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체질 식단을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올바르게 식단을 해주지 않고 엄마 아빠가 먹는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설탕 식단 또는 체질 식단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이 혈당 조절이 약한 것이 발현됐을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설탕을 줄여서 식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 체질 식단은 신뢰할 만한 한의사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명한 한의사 말고 동네에 신뢰할 만한 한의사 1명 정도 있으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체질 식단을 칼같이 하면 이러한 일형 아이들도 생각보다 혈당 조절이 잘 돼서 당뇨약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인슐린 주사의 단위를 줄여서 맞는 등 실제로 회복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았더라면 생존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소아 또는 뭐 10살 이런 식으로 나이가 먹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전혀 나오지는 않고 잘 나오지 않는 것이어서 이것을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도를 높여서 회복시킬 수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치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자, 1형 당뇨병은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 이제 대다수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다 2형 당뇨병인 거죠. 자, 그리하여 우리나라 연령별 당뇨병을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나이가 많아져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인슐린 분비는 올바르게 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올바르게 기능을 하지 않아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오랫동안 식단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당뇨병에 진단받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식사를 엉망으로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나라 당뇨병 숫자의 증가는 2010년에 320만 명이었는데 2050년에는 약 600만 명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고치지 않고 진단만 뿌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현대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당뇨병이 낫지 않고 당뇨병을 진단받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 파업층들이 치료는 못하고 그냥 진단을 때리고 그다음 더 많은 억제제를 판매해서 돈만 벌었다라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열심히 진단하고 열심히 그 증상을 억누르게 하는 약만 팔아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그 당사자, 이것을 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 건강을 책임지는 그 본인은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혈당 상승 억제제 먹고, 그 다음에 혈당 떨어지면 어지러우니까 사탕 먹고, 사탕 먹으니까 혈당 상승 억제제 먹고, 그 다음 다시 어지러우니까 사탕 먹고, 이 조합으로 존버를 한다. 그리하여 언제까지 존버하느냐? 당뇨발 올 때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낫지 않고 계속 진단만 40년간 줄지 않고 계속 진단만 계속 때리고 있다라는 점이 여기서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제가 아주 이쁘게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우리 몸의 이 혈당은 이렇게 혈당뿐만 아니라 체온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지 않죠. 생명체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이벤트가 있다거나 음식이 들어왔다거나 하면 혈당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뜨리죠. 근데 떨어뜨리는데 한 번에 정상 범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살짝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상 범주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혈당이 조금 높으신 분들, 식단이 불량하거나 건강도가 떨어져서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혈당이 조절되다가 여기서 혈당 상승 억제제를 먹으면 급격한 감소를 하죠. 그래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지럽고 삥 돌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탕을 먹어요. 그럼 사탕을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일반적인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혈당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당 상승 억제제를 또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밑으로 떨어지고 정상적인 몸이 되지가 않는다. 이것만으로도 몸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이렇게 혈당 상승 억제제와 사탕의 조합으로 수십 년간 계속 먹으면서 위장장애, 위장 윗배 아랫배 둘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화 쪽에서 문제가 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변비한다거나 그리고 붓는다거나 그리고 숨참,
혈당 상승 억제제와 사탕 조합을 수십 년간 먹어서 나중에 숨이 차면 그러면 또 천식이라고 진단받아서 또 여기서 약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신장과 간이 손상되고 가장 중요한 췌장 기능의 영구적 손상. 우리 몸의 혈당은 이렇게 부드럽게 커브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는데 인위적인 화합물질, 혈당 상승 억제제와 그 다음에 완전 순수 당, 사탕을 계속 먹으면서 위아래로 치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과 그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당연히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발이 썩게 되죠.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약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너 이렇게 된다. 당뇨병 걸리면 발 썩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실제로 발이 썩게 되면 어떡하냐? 자, 항생제, 항균제 여기서 그냥 계속 약을 추가하고 영원히 계속 추가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이 어차피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죠. 그리고 대부분 실비보험도 있으셔서 금액적으로 정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산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서워하시죠. 그래서 더욱더 설탕 먹고 혈당 폭발하면 그러면 억제제 먹으면 너무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럽죠. 그럼 다시 사탕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 할 때 또 설탕 먹고 억제제 먹고 사탕 먹고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옛날에 우리 선조분들은 악순환이라고 불렀죠. 자, 하지만 사람은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 돈의 심리학에 나왔던 것처럼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질환이 당뇨, 만성질환이라고 해서 낫지 않는다라고 해서 혈당 상승 억제제와 사탕을 같이 한 손에 쥐어주면서 오른손에 해서 하나씩 계속 먹는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다. 난 그냥 살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뭐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그것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옆에서 백날 설명해 봐야 뭐 본인의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 영상 볼 필요 없다라는 점이죠. 자,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고혈당에 또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저혈당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대다수의 분들이에요. 증상 없이 혈당이 높다라고 또는 경계라고 진단받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상은 이제 먼저 위쪽에 입마른 또는 음수가 최근에 자꾸 목이 마른다. 또는 음수는 비슷하지만 입은 자꾸 말라서 침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증상들. 그리고 식욕이 최근에 이상하게 증가했다. 예전에 이 정도까지 먹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상하게 식욕이 증가했다. 또는 소변 색깔이 내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탁하다. 거품까지는 그냥 좀 있을 수 있지만 탁하다. 내가 눈에 봤을 때 탁하다. 그리고 급격하게 최근에 체중이 감소해왔다. 이것과 이것이 상반되지만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없이 그냥 수치적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죠. 그리고 이걸로 다들 시작해요. 뭐 30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자기 반성을 해야 되겠다. 자,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막 살면 비난받아야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늦잠 자고 그리고 나의 업무, 뭐 직업이 됐든 아니면 뭐 학생으로서의 업무가 됐든 아니면 그냥 가사를 책임지는 뭐 주부가 됐든 본인의 일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본인의 업무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는 비난하지 않더라도 꺼려지죠. 그걸 보고 싶지 않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를 성년자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년자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았다.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스스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럼 스스로 반성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그럼 두 번째로 식단을 조절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당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뭘 끊어야 되냐? 우유, 빵, 튀김, 과일, 그다음에 견과류, 아몬드 같은 거예요. 호두 말고. 그다음에 과자, 그다음에 인스턴트, 그다음에 독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믹스 커피와 뭐 라면 같은 것들. 라면은 인스턴트에다가 밀가루에다가 튀김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면도 먹지 마라. 그리고 떡, 고구마, 감자, 옥수수, 그다음에 쌀밥, 그다음에 술.
이거 설탕물, 이거는 당 덩어리, 이것도 설탕물, 그 다음에 제로 어쩌고저쩌고 한 거, 설탕을 넣지 않고 인공 혈당 상승 억제제 넣은 거, 이런 것들 완전히 끊고, 그 다음에 식단도 일일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도움 받고 싶다. 그렇다면 산화질소나 유황, 우리 유황온천의 그 유황이에요. 유황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끊고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한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배고프면 어떡하냐? 차 드시면 됩니다. 뭐 아메리카노 뭐 이 정도까지 괜찮고, 라떼 같은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녹차, 홍차, 둥글레차, 이런 차 종류들 따뜻하게 해서 드시고, 나머지 식사 다 끊고 24시간 금식하고 하루에 1식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들 완전히 끊어야 되냐? 그럼 언제까지? 정상인이 될 때까지 끊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정상적인 혈당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 수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경계에 있다거나 많이 높다라고 한다면 비정상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제정신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인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끊고 일일씩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누구처럼? 저처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거 먹고 산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싫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그냥 진단 좀 받은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식단을 계속 유지하면서 혈당 상승 억제제 계속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 사탕까지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뇨발 꿈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극강으로 상해서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 건강 한 방에 훅 가니까 너희들은 건강 조심해라. 앞자리가 바뀌니까, 앞자리가 3, 4, 5, 6, 7, 8이 되니까 건강이 확 나빠지더라. 그래서 젊음이 짱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당뇨발을 꿈꾸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식단 저항충들이 항상 있죠.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데 10명 중에 9명들에게 이렇게 식단 가이드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저 음식은 저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음식은 된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단은 정상인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먹는다고 했어요. 정상인들 얘기고, 비정상인은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비정상인은 비정상인에게 맞는 식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식단을 극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상인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실제 그냥 놔두면 뭐 자가치유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좀 어려워요. 어떤 증상? 입마름 또는 설명했었던 과음수, 음수량이 최근에 확 늘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확 늘었다. 내 친구들과 더울 때 다들 음수를 2잔씩 먹는데 나는 3잔씩 4잔씩 먹더라 라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식욕이 증가했다. 그리고 소변이 내가 봐도 눈에서 탁하다, 또는 최근 체중이 누가 봐도 눈에 띌 정도로, 내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단을 완전히 역시 개선하면서 1일씩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정도 때는 한약 도움 필요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식단만 개선해서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이다.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요새 한약 실비보험도 되는데, 건강보험도 되고 실비보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고, 여기에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산화질소나 유황의 도움 같이 받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완전하게 식단 개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약까지 같이 도움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가 됐을 때가 실제 당뇨병인 거죠. 위에서 설명했었던 건 그냥 고혈당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찐 누가 봐도 확실한 당뇨병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연속된 3개월을 해야 됩니다. 혈액은 매일 만들어지죠. 우리가 간 또는 우리 전신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대략 90일 정도 생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90번까지가 내 몸에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90일 전에 만들었던 얘는 오늘 폐기되고, 그럼 제가 오늘 새로 나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그 전에 두 번째가 사라지고 폐기가 되고, 그 다음 또 새로운 피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혈당 상태예요. 고혈당 상태라면 오늘 만들어진 아이는, 그러면 그 혈액은 90일 동안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식단을 잘 해서 혈당이 크게 높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아이가 1명, 그 다음에 양아치가 89명이 되는 거라서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당뇨병인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속된 90일을 하면 건강한 혈액이 90개가 되겠죠. 전부 다 내 몸에 100%
건강한 혈액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그러면 실제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 90일 때문에 우리가 혈액 검사로 이 당뇨 환자들이 혈액 검사를 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그것이 당화혈색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3달에 한 번 하는 이유가 그래서 90일마다 하는 것이고 연속된 90일 동안 내가 올바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당뇨병이 아닌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지가 좋은 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바로 되는데 이게 바로 3개월에서 끝나지가 않는 이유가 이제 1일 1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일 1식 할 때 이 식단을 어떻게 짜는지를 내가 실제로 먹어가면서 체질에 맞추고 그리고 내 상황, 내가 뭐 직장 생활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 그다음 우리 가족이 있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개월 그리고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6개월 정도면 연속된 초반에는 잘 안 되더라도 후반부 3개월에서는 연속된 안정된 혈당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길어도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단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늘 즐겨 먹던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순간적으로 계속 저혈당이 와서 힘듭니다. 하지만 만 85세 이하라면 2주면 괜찮아집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름만 참으면 습관이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습관, 내 행동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점이어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 당뇨병이 개선될 수가 있고 자 의지가 좋은 분들, 의지가 강한 분들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지가 약한 분들은 당뇨발 꿈나무가 돼서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봤을 때 이제 대중에 시한 거죠. 그래서 각종 억제제를 복용을 꼬박꼬박 하고 이것 때문에 또는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이 비건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복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을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대중들에게 우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각종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아서 또는 필요가 없으니까 복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너무 빠방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처럼 병원을 거의 안 가는 사람이 의료보험비를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다. 내가 당뇨약을 끊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혈당 상승 억제제 사러 정기적으로 가시죠. 그리고 일단 먹으면 영원히 끊을 수 없다라고 정신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평생 먹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자, 수십 년간 당뇨 때문에 실명이 오셨다거나 아니면 당뇨발이 왔다, 다리가 썩는다. 이거 항상 무서워하시죠. 실명이 왔다거나 당뇨발이 왔던 그 환자들은 과연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혈당 상승 억제제를 먹지 않았는지 혹시 혈당 상승 억제제를 먹으면서 평상시에는 설탕을 계속 먹고 그리고 그 순간적인 저혈당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탕을 먹으면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지 한번 물어봐야 한다.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 걸리는 것이 당뇨병이다라는 점을 다시금 제가 강조를 하고 싶다라는 점을 마치면서 건강하게 좀 삽시다. 그런 알약 하나하나, 인공물이죠 또. 그런 알약 하나로 우리 몸에 엄청나게 건강해지게, 뭐 단기간에 건강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없다. 마치 한 달 만에 수능 성적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확률적으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은 내 식단, 내가 자는 거,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가 싸는 거를 체크하면서 내 식단을 올바르게 하면서 천천히 시나브로 건강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왜 시나브로 개선해야 되느냐? 시나브로 나빠졌기 때문에 시나브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은 한 번에 훅 간다. 이거 거짓말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